최근에 제가 주변에서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한 256번 정도 들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책을 추천해보려고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이번 책 컨텐츠 주제를 설명하자면 남들은 잘 모르는데 적당히 재밌으면서 읽었다고 하면 있어 보이는 책인데요. 너무 유명한 책은 읽기 좀 싫고 적당히 유명한데 나만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인사이트도 있는 그런 책을 읽고 싶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니즈를 담아서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고전 중에서 좀 그런 책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민음사의 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해도 지성인인 것처럼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민음사 책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겨울쯤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제가 처음으로 러시아 고전 문학에 입문을 하게 도와준 그런 작품이고요.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고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화라는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친구네 책장에 꽂혀 있는데 일단 표지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게 된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위화라는 작가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국민 작가라고도 불리우는 작가의 소설이고 확실히 읽어보면은 정말 작가란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재작년쯤에 읽었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사실 표지에 이끌려서 읽게 된 책인데 표지만큼이나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프랑스와즈 사강은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또 그녀가 했던 말 중에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말을 했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작가이고 그녀의 사상이나 생각이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녀의 책에 많이 투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면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골라봤고 이제 천천히 작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일단 이 책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한창 러시아 문학에 빠져 있을 때 입문을 입문을 시켜준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제 톨스토이 작품은 어렸을 때 단편집으로 많이 접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제대로 읽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두께가
얇기 때문에 1시간 만에 후루룩 읽어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반 일리치가 태어나서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사실 이제 제목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일리치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 과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인물이 이제 원래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출신의 변호사였나? 판사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병환에 걸리면서 이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독함과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절망감 같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감정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주제는 조금 무거워 보일 수 있기는 한데, 러시아 문학의 특징이 좀 의외로 굉장히 재밌다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러시아 문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트가 있고, 또 그런 위트 속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선사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스토리 안에 그런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깊은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태어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인생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위화의 인생이고요.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구네 책장에 있어서 제가 읽어보게 됐던 작품이고, 읽기 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봤어요. 물론 저는 읽으면서 울진 않았지만 왜 그런 평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공감이 갈 만큼 그런 눈물 나는 서사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것도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처럼 한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의 서사와 과정을 그린 작품이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나 어떤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이벤트들이 조금 더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인물이 변화되게, 인물의 성격과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묘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푸구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사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토리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기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중국의 격변하는 현대사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25를 겪은 것처럼 이 푸구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큰
슬픔과 상처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렇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지만 푸구이라는 인물이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성취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많은 것을 이뤄야 하고 이러는 게 인생의 큰 목표처럼 여겨지지만 이 인물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벽 앞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인생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니면 약간의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읽었던 책이기도 해서 조금 더 깊이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서 요즘 삶이 좀 막막하거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이고요. 이것도 사실 표지에 이끌려서 보기는 봤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몇 번이나 생각이 났던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인공이 자기보다 20세가 많은 그런 남자와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뉴페이스가 나타나면서 새로 첫눈에 반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조금은 자극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냥 자극적인 내용이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이 주인공이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격렬하고 감정적이고 그런 사랑보다는 나의 모든 면을 그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주인공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 책을 읽는 것도 또 묘미 중 하나이고요. 또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이 문장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하기도 한데 저도 처음에는 아니 무슨 불륜 소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어 하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묘사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하고 또 그런 인물의 심리 묘사나 감정 묘사도 아주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문체를 즐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불륜 소설이라고 단정을 짓자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소설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가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깊은 감정들을 마주하는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형태는 뭐지? 그게 감정인가? 어떤 의지적인 사랑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또 재밌는 지점은 이 책을 읽고 되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또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을 고르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각자 사람마다 읽었을 때의 생각이나 감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독자분들이 읽으셨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가올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셔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읽으면 은근히 재밌고 인사이트도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조금 더 사람들이 책을 어렵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고 책을 더 많이 읽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여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책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서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